자, 계속 수업 이어서 갑시다. 자, 이제 160페이지, 161페이지 나갈 차례야. 이제 챕터 2로 넘어가네.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거지. 그러니까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면, 이제 뭐 체제 정비를 한 다음에, 이제 체제가 완성되고 나면 그 나라를 중앙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방은 어떻게 운영하고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했었잖아. 지금까지 뭐 삼국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려랑 비교해서 기억해보자면 고려라는 나라는 나라 건국되고 체제가 정비가 되고 나선 중앙은 어떻게 다스렸어? 중앙정치는 이성육부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스리고 거기에 이제 도병마사라든가 식목도감이라는 고려만의 방식이 이제 플러스가 된 형태였잖아. 그런 식으로 중앙정치가 운영이 됐었고, 지방은 도와 개라는 이원적 지배체제를 가지고 5개의 도와 2개의 개를 통해서 5도 양개로 나눠서 도에는 안찰사, 개는 병마사 파견해가지고 뭐 다스리고, 지방간이 가는 군현이 있고 지방간이 못 가는 군현이 있고, 그래서 뭐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었잖아. 그거에 대한 정비 이야기를 조선판으로 한번 보자는 거지. 조선이란 나라도 성종 때 뭐가 완성이 되면서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완성이 되면서 기본적인 이제 통치 질서가 정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도 중앙은 어떻게 다스렸었고 지방은 어떻게 다스렸는지 중앙과 지방을 나누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160페이지에는 뭐에 대해서 나오고,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161페이지에는 지방행정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뭐부터 살펴보자. 우선은 중앙정치제도부터 살펴보자. 니네는 교과서 그 160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그 표 있잖아. 그 표 보고 선생님 얘기 들으면 이해가 좀 빠르지. 기본적인 조선의, 그러니까 왕이 그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 야 지금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중앙정치에서 뭐 대통령, 행정부, 그 다음에 뭐 국회 뭐 이런 애들이 같이 정치하는 거잖아. 지방은 뭐 특별시, 광역시, 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도지사, 광역지사들이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이런 것처럼, 조선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정치 라인의 핵심은 뭐야? 왕조국가니까 왕이 핵심이지. 그러면 기본 라인은 왕에서 어디로? 의정부로. 의정부에서 육조로 이어지는 게 기본 정치 라인이야. 왕이 무언가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라는 조직에서, 이 의정부는 어떤 조직이냐면 최고위직 3명이 이제 토론하고 토의해가지고 어떤 국가 정책을 정하고 뭐 그렇게 하는 자리야.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너네 드라마 같은 거에서 많이 봤지. 조선시대 최고위직 3명이 누구야? 우리가 보통 정승이라고 부르는 3사람이 있잖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3사람이잖아. 이 3사람이 토론해가지고 이제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이제 정책을 내고 하는데, 그 3사람이 모여서 논의하는 기관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의정부라고 부르는 거야. 의정부. 그러면 의정부에서 이렇게 왕이 내린 명령을 결정을 해서 어디에 오더를 내리는 거야, 명령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육조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지. 육조는 6개의 부서를 얘기하는 거야. 이조, 예조, 형조, 병조, 공조, 호조 뭐 이렇게 6개의 부서. 이호, 예병, 형공 우리가 얘기했잖아. 지금으로 치면 이 육조는 실무를 담당하는 뭐 교육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뭐 건설교통부 이런 실제 부서, 우린 지금 한 20몇 개 있지 부서가. 그런 것처럼 조선시대는 부서가 몇 개 있었다고. 6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육조라고 불러.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치 라인은 왕에서 어디로? 의정부에서 왕이 의정부에 명령을 내리고 의정부에서 합의해가지고 육조에 명령을 하고, 육조는 실제 집행을 하고, 육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보고를 하고, 의정부에 보고를 하고, 의정부에서 이제 얘기를 정리해가지고 누구한테 알리고, 왕에게 알리고. 이게 이제 기본 정치 라인인 거지, 조선시대에.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이 핵심으로 운영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부서 말고도 다른 역할을 맡는 부서들이 꽤 있어요. 중앙관청에. 오케이? 그래서 거기 이제 관청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관청들이 있었느냐? 중요 관청만 좀 쓰고 얘기할게. 사헌부, 사감원, 훈문관, 이런 3개의 관청이 있었대, 조선시대에. 그런데 얘네 셋은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합쳐서 그냥 통칭 3사라고 불러. 3사, 이 3개의 기관을. 그래서 이 3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냐 하고 정리해보면, 성격을 좀 정의해보자면 얘들은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이야. 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대단한 나라인 거지. 왕조 국가인데, 그 실제 조직 안에 왕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관을 두고 있었단 말이야. 대단한 나라야. 조선이라는 나라 그렇게 뭐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닌 거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냐면 사원부는 왕의 친인척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뇌물 먹은 놈 있나? 잘잘못 가린 놈 있나? 왕하고 친하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놈 있나? 이런 거 이제 감시해가지고 조사하는 기관이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검찰 또는 이제 국가 고위직들 감시하는 감사원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사헌부가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사관원은 더해. 사관원은 뭐 하는 곳이냐? 이거 간쟁이라는 게 뭐냐면 왕에게 직접적인 고언을 하는 거. 왕이 듣기 싫은 소리, 왕이 잘못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게 간언이라고 부르는데 얘네 기관 이름이 간언하다 사자, 간언하다 간자야.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왕에게 싫은 소리 하는 기관이야. 대단하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선생님이 설명 다 하고 얘기를 해줄게. 홍문관은 뭐 하는 곳이냐? 홍문관 앞에서 기억나지? 성종 때 원래 세종이 만들었던 집현전이라는 기관이 없어졌다가 세조 때 다시 성종 때 되살아나면서 뭐가 된 거야? 홍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 건데 여기 뭐 하는 거냐면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보면 돼. 왕에게 정치적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경연이라고 이거 들어본 적 있나? 경연이라고 해서 뭐 하는 거야? 아침에 본격적인 업무 시작하기 전에 왕하고 함께 공부하는 걸 경연이라고 그래. 왕하고 요즘으로 치면 모닝 티타임 정도 되는 거지. 아침 차타임, 뭐 차 먹는 시간 이 정도 돼서 아침 모여가지고 왕과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런 거를 이제 주도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보는 거야? 홍문관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얘네 셋은 뭘 하는 기관이다? 왕권을 견제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가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왕권을 견제하냐면 원래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면 사안부는 왕의 친척, 뭐 왕족 아니면 왕의 총애를 입는 신하 이런 새끼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뭐 뇌물을 받는다거나 비밀로 뭐를 하고 그러면 얘네가 조사해서 까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왕이야. 근데 내가 총애하는 만약에 김남수라는 저기가 있어. 신하가 있어. 근데 김남수가 나의 총애를 믿고 막 뇌물을 받고 뒷돈을 받아가지고 막 혼자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그럼 사원부가 조사해가지고 들어가서 엎드리는 거지. 전하, 이조 판서 김남수는 전하의 총애를 입은 바 전하의 힘을 믿고 오만 방자하고 해서 뇌물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하고 친한 애들 잘못하는 걸 왕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럼 왕 입장에선 기분 나쁘잖아. 그만해라. 그래도 전하 엎드려가지고 왕의 사춘 누구이신 황노께서 왕의 이런 식으로 계속 꼬들는 거야. 네 잘못하고 있다. 네 저기들. 왕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하는 거지. 사관원은 그냥 얘네 대놓고 엎드리는 거야. 왕이 뭐 좀 해라 하고 시키면 바로 들어와가지고 전하 명령하신 그 사안은 아니되옵니다. 왕이 그만해라. 전하 그만해. 전하 이렇게 하는 거지. 들어가가지고 보면 오케이? 왕이 이제 겁나 짜증나는 거지. 야 이거 승질나고 왕 입장에서 좀 왕한테 반기 드는 거 아니야. 왕이 승질나면 진짜 유배 보내고 사형 내릴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진짜로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목숨 걸고 사관원 같은 경우에. 홍문관은 뭐냐면 왕에게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는 거지. 아침에 전하 책 읽으셨습니까? 그거 몰라서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아니면 왕이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여기 남양주에 무슨 다리를 놓으려 그러는데 다리 들어가는데 1,000억 든대. 그럼 그거 시행해라. 그러면 홍문관이 연구해가지고 전하 그거 연구해 보니까 다리 만드는데 1,000억 드는데 아끼는 돈은 한 500밖에 안 된다. 안 만드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왕의 역할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얘네 셋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뭐를 해주는 거야? 왕권을 견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 셋을 삼사라고 부르고 어떻게 보면 조선 정치의 꽃이라고 볼 수가 있지.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조선시대 그 과거에 급제한 선비라든가 이런 애들이 약간 좀 그 선비정신 같은 게 있잖아. 잘못을 참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국가와 종묘 사직을 위해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 좀 선비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제일 가고 싶어 했던 기관도 이 세 개의 기관이었다고 하더라고,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 셋의 그 관직을 청묘직이라고 불렀어, 청묘직. 이건 그냥 여담인데, 이 셋 중에서도 어디 제일 가고 싶어 했었대, 선비애들이. 홍문관 제일 가고 싶어 했었대, 홍문관. 홍문관이 관직 중에 최고로 여겼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겠지. 선비라는 사람들 자체가 이제 책 보고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직업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야, 근데 뭐 왕을 이렇게 견제만 하는 기관만 이렇게 주구장창 있으면은 왕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해? 또 왕 편 들어주는 기관들도 있어요. 그래 왕이 또 믿음을 가지고 정치 운영을 할 거야. 그래서 왕권을 또 강화해주는 기관도 있어. 뭐가 있냐면 승정원이라는 기관도 있고 의금부라는 기관도 있어. 요 두 개의 기관은 뭐라고도 볼 수 있어? 왕권을 강화해주는 기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승정원은 뭐 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냐면 딱 왕의 비서실이야. 지금 보면 대통령 비서실 있잖아. 백악관도 뭐 백악관 비서실, 우리도 청와대 비서실 이런 거 있잖아. 대통령 옆에서 보좌해주는. 그 대통령의 보좌하는 뭐 비서실처럼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해주는 데가 어디라고 볼 수 있다? 승정원이라고 볼 수가 있다. 왕명을 전달하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왕의 명령에 따라서 내용을 또 일선 그 기관들에 알려가지고 왕의 뜻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게 승정원의 역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이건. 그 다음 의금부는 뭐냐면 특이하게 왕의 직속 사법기관. 왕이 직접 운영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가 있냐면, 뭐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냐면, 뭐 경찰이라든가 뭐 국정원이라든가 이제 국가 조직으로 움직이는 이제 뭐 경찰 조직이라든가 첩보 조직도 있는 반면 군부대나 이런 것처럼 뭐 대통령이 비상시에 운영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따로 운영하는 거랑 똑같아. 의금부가 약간 그런 거야. 얘네는 왕이 관심을 갖는 사건들을 직접 조사하는 기관이야. 그리고 조사해서 누구에게 직접 전달을 해? 왕에게 직접 전달을 해. 그러니까 왕이 자기 열받게 하는 사건, 자기를 화나게 하는 사건 같은 거 직접 조사해서 신문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의금부가 맡는 사건은 어떤 것들이겠어? 뭐 도둑 뭐 이런 잡범들 취급하는 거 아니지, 여기는. 그런 거 이제 포도청에서 하는 거고, 이 의금부가 처리하는 사건 같은 거는 영모, 왕을 시해하려고 했다거나 뭐 이런 영모 사건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직접 의금부가 이제 신문하고 잡아오는 거지. 그리고 왕실 관련 사건 이런 것도 왕이 관심 갖는 사건. 그러니까 니네 드라마 같은 거에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영모가 뭔지는 알지? 반란 일으키려다가 왕 바꾸려고 그러다가 뭐 그런 사건들. 영모죄로 막 반란하려다 잡혀가지고 뭐 저기 궁중 뒤뜰 같은 데서 막 직접 막 이렇게 주리를 들고 막 고문받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명령받은 왕이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그래가지고 왕이 뒤뜰로 직접 왕복 입고 와가지고 딱 앉아서 뭐 내 이놈 막 이러면서 왕이 막 뭐 하잖아. 그런 사건을 누가 조사하는 거야? 의금부가 조사하는 거지. 그리고 왕이 직접 명령하고. 그러니까 이런 둘은 뭐라고 볼 수 있어? 왕권을 강화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말이야? 이해됐나? 자, 그리고 또 요거 말고도 또 중앙행정에 또 특별한 기관들이 좀 있어. 여기다 그냥 쭉 쓸까? 뭐가 있냐면, 시간이 좀 짧다. 춘추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건 뭐냐? 역사책 만드는 조직이야. 특히 어떤 역사책?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기록해가지고, 실록을 만들잖아. 그 편찬책을. 그거 만드는 이제 조직이 춘추관이야. 춘추관이 이제 국가 중앙조직으로 운영됐었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성균관 있어, 성균관. 성균관은 뭐야? 국립대학이죠, 요즘 치면. 요즘 치면 이 성균관이 뭐 역할을 해주는 거야? 서울대학교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최고 수준의, 최고 레벨의 유학교육기관, 성균관.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한성부라고 해가지고, 한성이 이 당시 한양을 얘기하는 거잖아. 한성부는 뭐냐면 요즘 치면 서울시청이야, 서울시청. 한양의, 사법, 행정, 군사 이런 역할을 이제 몰아서 하는 그런 부서를 이제 한성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왕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중앙정치기관의 직속 기구로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서울시청하고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장이 이렇게 지방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정보종합청사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걸로 같이 있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중앙정치기관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다. 요 정도 기억하면 퍼펙트하다고 볼 수가 있어. 특히 요 중앙정치기관에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핵심 기관들은 나머지들은 뭐 그냥 한번 기억하면 되고,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 우리 3사의 역할을 하고 왕권 견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승정원 의금부, 요건 왕권 강화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운영을 하고 있다. 요거 정도는 확실하게 구별을 좀 해야겠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야? 160페이지에 나오는 거야. 특별히 어려운 얘기 없잖아. 그치? 그럼 탐구활동 3사의 역할 보면 간단하잖아, 이것도. 그럼 1번, 자료 1번, 자료 2번에 지금 가로가 지금 구멍이 나 있는데, 경국대전에 보면 자료 1번에는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고 정치의 잘잘못을 따져 지적하는 일을 했대. 바른 말만 하고 왕에게 지적해. 뭐야? 사강원이 사강원. 그치? 2번은 모든 관리를 감찰, 조사한다는 거야. 신하가 법을 어기면 왕에게 상소했대. 뭐야? 사원부의 역할을 하고. 오케이 말이? 어렵지 않지? 너무너무 쉽지. 시험엔 잘 나와. 기억을 해야 되고. 요건 그냥 여기까지가 이제 요 수업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 요거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각 부서의 대빵들,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관직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랬었다 그랬잖아. 그 다음, 육조의 대빵, 요즘으로 치면 장관, 이조, 예조, 뭐 이런 형조, 이런 조의 대빵을 뭐라고 불러? 판서라고 불러. 판서. 그래서 드라마가 제일 잘 나오는 게 뭐야? 2조 판서 제일 잘 나오지. 거의 넘버 3의 개념인 거지. 이런 데 대빵을 판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 요 부서들의 대빵은 대자를 붙여. 사원부의 대빵은 대사원, 사관원의 대빵은 대사관이라고 부르는데, 홍문관의 대빵은 대홍문 이렇게 안 부르고, 홍문관의 대장, 홍문관에서 최고위직, 관장하는 제일 고위 공직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제학이라고 불러. 대제학. 이것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많이 본 적 없어? 학문을 관장하는 자리다. 그래서 대제학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이런 데 보면 집안에 영의정 나온 것보다 집안에 뭐 나온 걸 더 영광으로, 대제학이 집안에서 나온 걸 더 영광으로 치기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고, 승정원 대빵 비서실장 승지라고 부른다. 승지. 승지가 한 16명인데 그 중에 대빵을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 이런 사람을 도승지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사람 관직 이름으로 그 사람의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좀 16, 17 정도 돼 가면 이제 그런 정도 대강 이제 통밥으로 알아야지. 그 드라마 같은데 만약에 왕이 뭐 도승지를 찾는다 그러면 누구를 부르는구나, 승정원을 불러서 좀 비밀스러운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의 이제 좀 삘이 생기면 하이 퀄리티 영화 이해, 그런 건 아니죠. 어쨌든 의금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 의금부 도사라고 불러. 의금부 도사. 아까처럼 막 조사하고 그러는데, 또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했던 일들이 뭐야? 왕이 사약을 내리면 사약 내려주러 가는 일들을 이 의금부에서 맡아서 하는 거야. 드라마 같은 데서 사약 먹으면 가가지고 막 붙지 않잖아. 세팅하잖아. 딱 가면 밖에 돗자리 깔고 막 상 놓고 사약 놓고 죄인은 명을 받으라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야? 이 의금부 관원들, 의금부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사약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 많은데, 사약 관련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해줄게. 오케이? 뭐 그런 정도 알고 나면 다 비교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그렇게 낼 수도 있지만 기말고사에 우리가 고려하고 조선을 다 배운 입장에서 고려 땐 뭐였는데 조선 땐 뭐였는지 비교해가면서 또 기억할 필요가 좀 있지. 개인적으로 이건 공부 좀 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려에서는 뭘로 볼 수 있어? 고려에서는 도병마사 뭐 이런 정도 볼 수 있는 거지. 육조는 육부 정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승정원의 역할은 중추원 뭐 이런 사람들이 했다고 볼 수 있고, 사원부 사관원의 역할은 어사대 뭐 이런 사람들이 했었다고 볼 수 있고, 그치? 성균관은 뭐가 있었어? 국자감의 역할을 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조금 이제 뭐 비교해서 기억하면 비교할 만한 조직들이 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중앙정치제도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끊어서 가야겠네. 여기까지 끊고 이어서 뭐에 대한 설명을,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바로 시작을 할게. 좀 이따 보자.